네,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.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진짜 커질라나 보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느끼게끔 만들었거든요. 무엇을 봐야 될까요?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 먼저 오후 시장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. 디램 10일 연속 상승. 네, 제가 반도체 이야기하고부터 네. 디램이 지금 10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타이밍이 또 잘 맞았네요. 이건 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네.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지금 실제로 이제 제품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준비된 화면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값이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 고정 가격이 어제도 0.6%가 올라가면서 7.35달러까지 올라와 있죠. 실제로 이 고정 거래 가격이 반도체 거래 가격의 90%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10거래일째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반도체 전망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가격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산타랠리의 주인공이다. 제가 뭐 눈에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업종에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 좀 담고 있어야 산타랠리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된 화면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뭐 10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0월 달에 전 세계 매출이 24% 증가했다. 바로 반도체 매출이 24%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10월 달에 전 세계에서 488억 달러 나왔고요. 지역별로 뭐 북미부터 유럽까지 고른 성장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25.6%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내년도에 또 8.8%가 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전망만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퀄컴 CEO가 무슨 말 했냐면은 AP가 지금 공급 부족하다. 내년에 나아질 것이다. 일단 AP 공급 부족이 현재 나아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이 퀄컴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CEO가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뭐 신비성이 가장 크겠죠.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공급 상태가 원활한 것이고 즉 내년도에도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게 보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산화로 생산 공정 수율이 달려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죠. 이에 맞춰서 좀 퀄컴 CEO의 발언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볼 때는요. 산타랠리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빼놓지 말고 이쪽으로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종목들 몇 개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만큼 연말에는 반도체지 않을까 확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네. 우리가 그를 대비해서 종목들을 미리 샀고 또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도 부진했던 게 뭐 게임주, 메타버스주예요. 실제로 네. 저희 채팅방에도 이 종목을 제때 팔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. 최현우 매니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저는 게임적 메타버스는 오늘까지도 좀 매수가 좀 보내기 좋지 않을까.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. 지금 게임이나 메타버스가 어떤 유행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유행 테마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인터넷이 메타버스로 바뀐다고 말씀드렸고 게임 같은 경우도 플레이 투 원 게임 우리가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돈 버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돈 버는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아마 게임에 의해서 규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게임 나오다 보니까는 바로 이제 인기 순위 1등 들어갔거든요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돈 버는 게임은 아마 규제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예요. 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빼고는 뭐 유럽, 동남아, 미국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이 어떤 이 패러다임 속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이 자리에서 뭐 끝났다라고 매도하기에는 지금 이 모여든 자체가 좀 크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종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대장주만 좀 본다면 게임주에서 우량주만 좀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쫄지 말고 좀 어떤 트렌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맞아요. 아니, 제가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. 어제도 그랬어요. 메타버스 NFT 관련주 거의 대다수가 빠졌는데 네. 그 안에서도 상한가,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고 또 NHN복스의 경우에는 사실 싸이월드와 엮이고 있잖아요. 이 네. 싸이월드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한 시초? 메타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, 40대 분들이 네. 메타버스를 이제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뭐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
아마 싸이월드를 통해서 느끼게 될 거로 보여지고 네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유재석 씨의 놀면 뭐하니 콘서트 같은 게 다음 주에 열리는데 항상 이게 무한도전 콘서트는 비슷한 거거든요. 그러면 이 무한도전 콘서트처럼 이렇게 무한도전 콘서트가 대박이 안 났던 적이 없었죠.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NH 벅스도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거고 오늘까지 추가 급등 나온 겁니다. 실제로 NH 벅스 같은 경우는 자,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급등이 나왔었지만은 요 자리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죠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시초까지 다 수익 매도했거든요. 실제 얼마나 큰 수익 났는지 한번 이따 오셔서 좀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쪽은요. 사실 다음 주부터 싸이월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시작될 수가 있고 이번 주도 사실 이 주말에 이 NFT 관련 포럼이라든가 또 메타버스 위원회라든가 좀 많은 어떤 행사가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많은 대기업들,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, NFT 게임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한낱 유행으로 끝날까요?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쪽은 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은 서울 옥션.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아직까지 못 올라서고 있는데 이번 주에 NFT 포럼이 있고 다음 주에 또 이제 NFT 관련 뭐 커다란 또 경매 시장이 있습니다. 거기서 또 NFT 관련해서 어떤 기록적인 어떤 물품의 가격이 나온다 한다면은 서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. 가격대가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지금 빠져 있을 때 매수 관점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나만 더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하락 나와 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화학주를 좀 보면서 실제로 공급망이 풀리면은 화학주가 제일 먼저 갈 수밖에 없다. 가격은 올라가 있는데 공급망이 풀린다고 한다면은 그 수위로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에도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부터 효성 TNC 이 화학주들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산타렐리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에 있어서 뭐 반도체까지 수혜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타렐리 보고 있는 거고 그 산타렐리 주인공들을 오늘도 계속 좀 담아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두 개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효성 첨단 소재 포함해서 최근에 뭐 롯데케미칼, 금호석 요즘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화학주도 다시 한번 또 볼만한 종목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 두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. 어떤 종목인지 현동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. 이재용의 행보면 네. IT겠네요. 네. 일단은 이제 미국 출장 갔다 와서 현실이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을 또 이제 가셨습니다. 맞아요. 어제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중동을 갔을까?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또 수혜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관련 내용을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. 뉴스안을 좀 보시게 되면은 12일 만에 다시 해외 출장 나선 이재용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또 재판 받을 거 받고 다시 또 이제 중동 간 거고요. 다음 주에 또 재판이 있거든요. 그 틈을 타서 또 중동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해외 출장으로서 지금 어떤 삼성의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업종과 섹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어제 오후에 중동으로 출발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북미 출장 갔다 온 지 12일 만에 있는 일이고 중동 지역의 주요 국가를 방문해서 현안을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. 실제로 중동에서 어떤 협력이 있었냐면은 2019년도에 방문했었는데 5G와 IT 정보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던 건데요. 실제로 2019년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중동을 방문해서 5G하고 IT, 이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도 주요 국가를 방문해서 이 5G IT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IT하고 5G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제시한 인공지능 5G 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점 봤을 때 실제로 중동 같은 경우는 이 석유 의존도를 좀 줄이고 이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좀 발돋움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중동의 주요 국가들과 이제 교류를 좀 하면서 이 신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. 실제 미국을 갔다 와서 현실이 어렵다,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중동 간다는 이야기는 중동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런 걸로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있어서 또 대장주 하나를 미리 한번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라고 해서 또 반도체일까 했는데 네. IT긴 IT였지만
약간 5G 쪽으로 초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벌써 저희 시청자분들은 5G 관련주를 올려주고 계신데 네. 과연 그 안에 종목이 있을지 오늘 최현우 매니저가 꼽은 첫 번째 종목 이것입니다. 네. 자, 5G 대장주입니다. 에이스테크. 많이 밀려있죠. 네. 5G가 다 밀려 있고요. 맞아요. 정말 죽어나 빠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싸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이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, 에이스테크는 이제 핵심 네트워크 장비 사업인데 실제로 41년 동안 RF 통신 기술을 좀 하면서 실제로 안테나하고 RF 필터에 들어가는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.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5G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면서 많은 5G 관련주가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삼성전자가 4월부터 지금 버려진의 장비 인도를 좀 시작했고요. 지금 캐나다 텔러스양 소독 물량 같은 경우도 2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했고, 지금 삼성양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이스테크 물량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, 지금 삼성양 또 물량이 아마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이 지연되면서 많은 5G 관련된 주가가 좀 하락이 됐죠. 다만 이제 실제로 9월부터 이 공급 물량 축소가 됐던 건데요. 그러면서 주가도 못 갔던 건데, 정황상 미국 내 정치적 요인,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어떤 지지율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는 인프라 법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번 연도 중에 이 인프라 법안이 잘 될 것이고, 지난번에 어느 정도 좀 통과가 됐죠. 그것만 이제 통과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5G 관련 종목들도 내년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너무나 과다나 폭대했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미리 좀 선침의 관점으로 5G를 좀 봐야겠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 5G 관련주가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한번 주가를 좀 올려놨고요.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. 지금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하락 중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.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높은 상황이죠. 지금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좀 만들어준다면은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재작년의 영광을 찾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2만 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12,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트 설명하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높다라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. 약간 바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나 봐요. 그렇죠. 이제 엉덩이인데 네. 쌍바닥이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엉덩이를 표현한 거거든요. 아. 근데 이걸 짝꿍댕이라고 그래요. 네. 오른쪽이 높아야 저점이 높아지는 거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네. 뭐 교과서에 나온 패턴인 건데, 그렇군요. 예,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네, 예. 짝꿍댕이 패턴 여러분들 보셨고요. 네. 그래서 저희는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. 네. 손절 가격은 12,500원. 다시 한번 5G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에이스테크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.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또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애플의 도전이에요. 네. 애플이 이번에 이제 아이폰 출하량을 지금 사상 최고치로 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쯤, 네. 글쎄 이제 뭐 끝날지 안 끝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목표 출하량을 좀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이 내년에 3억대 아이폰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상반기 목표의 30%를 업시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이폰의 그 출고량과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연간 첫 3억대,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3억대 돌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년 상반기의 그 출하량 목표치를 올해보다도 30%나 더 높게 잡은 것이고, 올해 이제 1억 3천만 대가 팔렸었는데, 지금 30% 높인 1억 7천만 대를 잡고 이런 것들을 주요 부품사에 이제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많이 좀 늘 것 같고, 신작 이제 아이폰 13이 뭐 엄청난 인기를 좀 끌면서 이번 연도에 지금 아이폰 13이 8천만 대 이상 판매했고요. 역대 최대 판매량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다만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. 이 아이폰 13을 사는데도 실제로 이제 내가 갖는 그 수량까지 한 달 정도가 좀 걸린다고 하고요. 부품 수급난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건데 해소가 될 경우를 가정해서 내년에 3억 대를 출고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라든가 기존 구 아이폰 같은 그 물량을 확 줄이면서 아이폰 13의 자원을 집중하는
어떻게 보면 좀 초강수거든요. 아이폰 13을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떤 신형을 더 많이 팔겠다 이런 강수를 두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그 관련 부품 장비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도 내년에 공격적인 또 스마트폰 판매량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부품주도 그동안 정말 못 갔던 종목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딱 스마트폰 이야기 나오니까 LG 이노텍 나오고 있고 옵트론텍, 네. 자와전자, 하이비전 시스템 나왔거든요. 다 정답이십니까? 좋은데 네.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 있네요. 네. 어떤 종목이죠? 네, 바로 자와전자입니다. 하지만 LG노텍은 좀 많이 올라갔고 네. 자와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와전자 하면은 이제 OIS라고 해서 이 손떨림 보정 부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을 때 떨림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부품인 건데 실제로 그 부품을 통해서 이제 매출 다각화가 나오고 있죠. 영업이익이 이제 201억 원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이게 원래는 이 OIS가 이 고급형 제품에만 들어갔었는데 저가형 제품에도 들어가면서 이 OIS의 매출이 지금 다각화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애플도 2023년 아이폰부터 이 폴리드 줌을 적용할 계획인 건데 이게 원래는 삼성전기에서 이제 좀 받으려고 했던 건데 삼성전기에서 부품을 이제 받는 게 무산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특허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이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자와전자거든요. 그래서 자와전자를 통해서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자와전자가 애플 공급망에 진입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.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애플 공급망 때문에 급등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자와전자 같은 경우도 애플 공급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년부터는 전장 부품 매출까지 좀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PTC 히터라고 해서 이제 고전압용 히터인데 요게 이제 현대차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장 부품까지 매출이 잡히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이제 OIS라든가 이 폴리즘까지 애플까지 적용이 한다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매출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자와전자는 내년에 성장세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 지금까지 바닥을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그 고점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지금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좀 거래가 좀 늘어나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고점 매물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요거를 소화가 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좀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26,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19,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와전자였습니다. 오늘 또 상승의 선봉님께서 맞춰주셨는데요. 목표 주가 26,000원, 손절가는 19,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. 네. 이 두 가지 종목 외에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있을까요? 예,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또 시장이 올라서고 있는데 반도체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고요. 여러분들 지금 게임이나 메타버스 되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. 이 종목들이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아마 들으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안좋으실 것 같은데 그 내용과 반도체가 올라갈 이유 또 한번 정리해드릴 거니까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4시 20분에 하는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.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